궁에서 쫓겨난 날 윤 씨는 왕비의 자리보다 먼저 엄마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. 비단옷이 벗겨지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. 금은 보화가 사라지는 것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3살배기 아들의 손을 놓는 순간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. 더 끔찍한 건 그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가 버려진 줄도 떠나는 줄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그날 국문 앞에서 윤 씨는 왕비가 아니라 울음도 허락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녀를 기다린 것은 추방이 아니라 천천히 숨통을 조여오는 지옥이었습니다. 1479년 6월 긴 복도가 끝나고 국문이 보였습니다. 윤 씨는 걸었습니다. 뒤에는 단 2명의 나인만 따랐습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수십 명의 상궁이 허리를 굽히던 길입니다.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. 사람들은 윤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. 아니, 못 본 척했습니다. 살아있는 권력에 줄 서던 궁궐은 몰락한 여인 앞에서 가장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. 그 배신을 윤 씨는 발밑에 차가운 청석보다 먼저 느꼈습니다. 그런데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저 멀리 동궁 쪽에 아직도 아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윤 씨의 발이 멈춥니다. 동궁 쪽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. 저 안에 아이가 있습니다. 엄마 품을 더듬으며 잠들 나이의 아이. 밥 먹다가도 엄마를 찾을 나이의 아이. 윤 씨는 한 걸음만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. 한 번만 안아보고 싶었습니다. 한 번만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왕실의 여인에게 허락된 작별은 없습니다. 버림받는 날에도 품위를 지키라는 것, 그것이 궁궐이 여인에게 씌우는 마지막 족쇄였습니다. 윤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.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.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.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윤 씨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. 이 문이 닫히면 아들은 살아있어도 다시 품에 올 수 없을지 모른다는 거려. 쾅! 그 한 번의 소리가 윤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. 국문은 닫혔고 세상도 같이 닫혔습니다. 여름바람이 불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. 윤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.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. 혹시라도 다시 열릴까? 누군가 달려와 마마 다시 들어오시지요라고 말해줄까? 하지만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. 궁은 사람을 들릴 때는 화려했지만 내쫓을 때는 너무도 조용했습니다. 그리고 그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. 그런데 윤 씨를 더 무너뜨린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. 궁 밖에는 그녀를 받아줄 세상이 없었습니다. 윤 씨가 머물게 된 집은 작았습니다. 방 2칸, 좁은 마당, 낮은 담장. 왕비가 살던 궁과 비교하면 초라하다는 말도 아까운 곳이었습니다. 하지만 윤 씨는 집안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. 문만 봤습니다. 누군가 올까봐. 왕비였을 때 그렇게 웃으며 들락거리던 사람들, 은총 한 번 받으려 안달하던 얼굴들, 그들 중 누가 먼저 찾아올까 기다렸습니다. 하루가 지났습니다. 이틀이 지났습니다. 열흘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.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.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의리도 정리도 아니라 침묵뿐이라는 걸 윤 씨는 그제야 뼈로 배웁니다.
밤은 더 잔인했습니다. 낮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. 사람은 해가 떠 있을 때는 어떻게든 견딥니다. 하지만 밤이 되면 가장 아픈 생각이 반드시 찾아옵니다. 윤 씨의 밤에는 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밥을 먹었을까? 낮잠을 자다 울지는 않았을까? 엄마를 찾다가 품을 잘못 파고들지는 않았을까? 그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엄마가 왜 사라졌는지도 모를 것입니다. 어쩌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. 그 상상이 시작되는 순간 윤 씨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. 손등을 깨물며 울음을 눌렀습니다. 하지만 궁은 그녀에게 울음 말고도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. 편지도 끊겼습니다. 소식도 막혔습니다. 만남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. 살아있는데도 엄마가 아닌 사람. 그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 또 있을까요? 그런데 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어느 날 밤 윤 씨는 마당에 나왔습니다. 달이 떠 있었습니다. 유난히 둥글고 유난히 환한 달이었습니다. 윤 씨는 달을 올려다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. 저 달은 궁에서도 보이겠지. 그 한마디에 모든 피눈물이 들어 있었습니다. 세상과 길은 끊어도 하늘까지 끊을 수는 없습니다. 혹시 저 순간 아이도 같은 달을 보고 있다면, 혹시 엄마를 잊었어도 달빛은 함께 밝고 있다면, 윤 씨는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. 그런데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건 절망이 아닙니다. 희망입니다. 돌아갈 수도 없는데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. 잊혔는데 잊히지 않았을 거라는 희망. 윤 씨는 바로 그 희망 때문에 더 깊이 무너집니다. 그리고 궁에서는 그녀를 완전히 지우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. 계절이 바뀌었습니다.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낙엽이 지고 겨울이 왔습니다. 다시 봄이 왔습니다. 하지만 윤 씨의 시간은 그날 궁문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. 아침에 눈을 뜹니다. 밥을 먹습니다. 마당을 씁니다. 문 밖을 한번 바라봅니다. 달을 보고 눕습니다. 그게 하루의 전부입니다. 한때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여인의 삶이 그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. 그런데도 윤 씨는 끝내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. 성종이 자신을 다시 떠올릴 거라 믿었습니다. 언젠가 억울함이 풀릴 거라 믿었습니다. 언젠가 아들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을 궁궐은 가장 잔인하게 짓밟습니다. 동궁에서는 어린 세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이 곁에는 다른 손길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를 안아주는 손, 밥을 먹이는 손, 잠을 재우는 손, 그 손들이 곧 권력이 됐습니다. 인수대비는 세자를 가까이 두었습니다. 후궁들은 아이 곁을 맴돌았습니다. 세자의 웃음 하나에 권세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. 윤 씨는 궁 밖에서 하루하루 말라가는데 궁 안에서는 그녀 없이도 완벽하게 굴러가는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. 이름이 지워졌습니다. 흔적이 치워졌습니다. 기억이 새로 칠해졌습니다. 어린아이는 가장 쉽게 길들여집니다. 바로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 윤 씨를 산채로 찢어놓는 소문 하나가 바깥으로 흘러나옵니다. 세자가 다른 여인을 어머니라 부른다는 소문이었습니다. 그날 밤 윤 씨는 무너졌습니다. 궁에서 쫓겨날 때도 참았습니다. 사람들이 떠날 때도 참았습니다. 깊은 밤 혼자 잠드는 것도 참았습니다.
그런데 내 아이의 입에서 다른 여인을 향한 어머니가 나왔다는 말에 윤 씨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. 어머니, 원래 가장 따뜻해야 할 말이 가장 차가운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. 내 배를 찢고 나온 아이가 다른 품에서 다른 전 냄새를 맡으며 다른 여인을 엄마라 부른다.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. 엄마라는 자리까지 빼앗겼다는 선고였습니다. 윤 씨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. 숨죽인 울음이 아니었습니다. 목이 찢어질 만큼 울었습니다. 아무도 듣지 못하게 참고 또 참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. 그 눈물은 억울함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. 모성의 분노였습니다. 그런데 운명은 그렇게 무너진 윤 씨를 한 번 더 짓밟습니다. 1480년 성종이 새 왕비를 맞습니다. 정현왕후. 그 이름이 전해지는 순간 윤 씨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. 쇠붙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. 후궁이 아닙니다. 새 왕비입니다. 그 말은 단 하나를 뜻했습니다. 성종이 윤 씨를 완전히 지웠다는 뜻입니다. 마음에서도, 궁에서도, 조선의 자리에서도, 살아있는데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. 그것은 죽음보다 느리고 더 오래 사람을 찢어놓습니다.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마당으로 나가 하늘만 바라봤습니다. 곁에 있던 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. 마마 괜찮으십니까? 그때 윤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. 눈빛이 비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입을 엽니다.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?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. 자신의 사형 선고를 스스로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인은 끝내 대답하지 못합니다. 이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패비의 마지막은 대부분 하나의 문으로 향한다는 거리요. 그 뒤로 윤 씨는 더 조용해졌습니다.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. 사람이 가장 위험한 때는 악을 쓸 때가 아닙니다. 모든 소리를 삼킨 뒤입니다. 윤 씨는 더 이상 성종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. 후궁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저 아들의 이름 없는 빈자리만 바라봤습니다. 사람들은 왕비가 권력을 잃어 미쳤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. 아닙니다. 윤 씨는 권력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. 엄마였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. 궁은 한 여자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심장을 매일 조금씩 도려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처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1482년 궁을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 윤 씨의 어머니가 딸을 찾아옵니다. 문이 열리고 늙은 어머니가 들어서는 순간 윤 씨는 차마 웃지 못했습니다. 반가움보다 미안함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.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고 바로 고개를 떨굽니다. 얼굴은 메말랐고 손목은 가늘어졌고 눈빛은 너무 오래 울어버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.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. 그러자 윤 씨가 먼저 입을 엽니다. 어머니, 울지 마십시오. 가장 불쌍한 딸이 가장 먼저 어머니를 달래고 있었습니다. 그 말에 방한 공기가 무너집니다. 참아온 울음이 둘 사이에 가득 차오릅니다. 그런데 윤 씨는 끝내 가장 아픈 질문을 꺼냅니다. 그녀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. 아들이 잘 있다는 말은 들으셨습니까?
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. 입술이 떨립니다. 눈가가 젖습니다. 그 짧은 망설임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. 그래도 어머니는 겨우 말합니다. 잘 자라고 있다 하더라. 그 말을 들은 윤 씨는 눈을 감습니다. 웃지도 못합니다. 울지도 못합니다.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입니다. 다행입니다. 그 한마디에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. 내 아이를 직접 안아보지 못하고 잘 크고 있다는 말만 전해 듣는 어머니, 그 아이가 엄마를 기억하는지도 모른 채 소문 한 줄로 살아가는 어머니, 그것이 패비 윤 씨의 삶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마지막 위안마저 며칠 뒤 칼처럼 끊어집니다.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.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닙니다. 위로하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. 관리들이었습니다. 그들의 발소리는 일정했습니다.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.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의 확인을 하러 온 듯 했습니다. 손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. 그것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윤 씨는 직감합니다. 모를 수가 없습니다. 사약입니다.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왕비 자리도 빼앗겼습니다. 아들도 빼앗겼습니다. 엄마라는 호칭도 빼앗겼습니다. 이제는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거두겠다는 것입니다. 궁은 끝내 윤 씨를 살려두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윤 씨가 떠올린 것은 자기 목숨이 아니었습니다. 아들이었습니다. 끝까지 그랬습니다. 원망보다 먼저 아들, 공포보다 먼저 아들, 죽음 앞에서도 먼저 아들. 궁은 윤 씨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어머니라는 사실까지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. 윤 씨는 떨리는 손끝을 내려다봤습니다. 그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던 날이 있었습니다. 작은 손가락을 붙잡고 웃던 날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손으로 마지막을 받아야 합니다. 살아서 전할 수 없다면 죽어서라도 남겨야 했습니다. 궁이 입을 막으면 피라도 대신 말하게 해야 했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선 왕실을 뒤집을 가장 처절한 모성의 흔적이 태어납니다. 피로 남긴 원한, 피로 남긴 부탁, 피로 남긴 어머니의 이름. 그 마지막 흔적이 훗날 연산군의 심장을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그 다음 장면은 지금보다 더 참혹합니다.